손흥민은 4월에 2골을 더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101골을 기록했습니다. 100골을 기록했을 때 34위였는데 101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33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할수록 계속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토트넘을 떠나서 프리미어리그에 남기만 하면 은퇴까지 10위에서 1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위로 현역 선수는 스털링, 살라, 제미 바디, 해리 케인이 있는데 해리 케인이야 뭐 3시즌만 지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새로운 역대 1위가 확실해질 것이고, 제미 바디는 만 36살로 연세가 있으셔서 주특기 주력도 떨어지고 이미 레스터 시티에서도 레전드 예우일 뿐 주전으로 기용되지 않으니까 득점이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살라는 충분하죠. 그렇게 부진한데도 올 시즌 15골을 넣으면서 랭킹 4위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의외로 페널티킥이 제로입니다. 스털링은 손흥민보다 12골이 더 많은데 스털링이 30만 파운드를 그대로 받고 첼시로 이동을 했더니 그렇게 득점을 도와주는 선수도 없고 팀도 추락을 하면서 11위가 되어 있으니까 스털링은 데뷔 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경험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손흥민은 기량이 발전하면서 근래 몇 년 동안 골을 많이 넣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2015년부터도 손흥민을 케인만큼 중요한 선수로 인정했다면 손흥민의 득점은 이미 30골 이상을 추가시켜야 합니다. 손흥민은 경기당 득점을 보면 0.38골입니다. 모하메드 살라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죠. 살라는 0.6골입니다. 경기를 뛴다고 바로 득점과 연결성을 정할 수 있을까요? 슈팅을 해야 골이 되든 말든 하죠. 손흥민은 슈팅당 득점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보면 손흥민이 슈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득점이 적었다는 걸 의미하죠. 무리일 때부터 혹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출전 시간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실제로 많은 골도 넣으면서 2년 동안 리그에서만 40골을 넣고 포트트릭도 경험하고 푸스카상도 받고 득점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월드 클래스 공격수죠. 우리는 이런 손흥민을 계속 볼 줄 알았고 리그 득점은 계속 불어날 줄 알았지만 올 시즌 31경기에서 8골이라는 무리뉴 감독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지금처럼 풀타임 선수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선수는 맞지만 조커로 투입되거나 후반 중반에 교체된 적이 많았습니다. 관리를 해주는 거였죠. 그런데 2022-2023 시즌은 관리받는 것도 아니고 득점이 나기 어려운 크로스 전술로 손흥민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크로스 전술 때 손흥민의 공격 가담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에 투입되겠죠. 손흥민은 슈팅이 많아지기만 하면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왜 손흥민은 슈팅을 많이 하지는 않는 걸까요? 토트넘 소속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케인 몰아주기입니다. 스트라이커야 당연히 골을 넣는 것이 팀에서 가장 큰 임무죠. 그런데 케인에게는 좀 남다릅니다. 리그 풀타임 출전이고 교체도 거의 없습니다. 체력이 있든 없든 교체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페널티킥도 전담이고 프리킥도 1번이 케인이었고 케인이 골을 더 많이 넣게 하기 위해 크로스를 주구장창 올립니다. 이 정도면 토트넘에서 그냥 케인을 맹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뤄낸 건 뭐 있어.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건 다 몰아줬으니까요. 케인의 기량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케인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팀이라는 게 손흥민이 가려져야만 하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러웠던 게 케인이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키패스를 연결하듯이 능력 있는 찐 미드필더만 있어도 손흥민의 득점은 더 많아졌을 텐데 케인 원맨팀이네요.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었을 때를 보면 우선 케인이 시즌 시작부터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득점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고,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평점 7점 이상을 받고 있었고 득점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어시스트보다 골을 넣기를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차피 득점왕 경쟁에서도 많이 멀어졌고 콘테 감독 아래에서도 프리롤로 미드필더 역할까지 해주면서 손흥민을 돕고 어시스트를 9개를 올렸습니다. 전 시즌에 무리뉴 감독과 함께 했을 때는 더 미친 기록으로 23골에 14도움까지 올려버리면서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해버립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당시 손흥민도 17개의 골과 10개의 어시스트로 텐텐클럽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케인은 어시스트가 총 2개입니다.
송케 듀오의 득점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케인이 득점에 더 집착할수록 손흥민의 슈팅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어차피 다음 시즌에 갈라질 것이 매우 유력한데, 대한민국에서 손흥민 위주로 팀이 돌아가듯이 프리미어리그 어느 팀에서 손흥민이 에이스가 되어 있다면 손흥민 3년 안에 충분히 50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50골을 넣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손흥민을 극찬하는 마이클 오원을 제치고 10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손흥민은 페널티킥 골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오게티처럼 차라리 없던가. 참. 언젠가 다른 팀에서는 손흥민이 페널티킥 전담, 프리킥 전담이 되는 걸 정말 보고 싶네요. 아니, 실력이 없는데 바라는 건 망상이지만 케인에게 가려져서 그런 거잖아요. 좀 공존이 안 되나? 호날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3골을 넣었다 보니 손흥민이 3골만 더 넣게 되면 우선 호날두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페널티킥 골을 14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어라? 페널티킥 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살라는 132골 중에 페널티킥 골로 16골을 넣었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더합니다. 297경기에 출전해서 134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26개의 골이 페널티킥입니다. 그럼 케인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32골입니다. 정말 지가 다 찼어요. 이런 케인 원맨팀을 앞으로 7경기만 보면 됩니다. 토트넘이 추락하는 건 경쟁팀들이 성적이 추락하길 바라는 게 낫다인 겁니다. 토트넘이 추락하면 케인은 떠납니다. 손흥민이 케인과 함께할 날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손흥민 이적을 케인이 떠나길 바라는 마음보다 더 컸는데 그 마음은 이젠 접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토트넘을 사랑하는 선수입니다. 아직 몇 년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 더 많은 골을 넣도록 노력하겠다. 토트넘 득점 순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데포는 토트넘의 전설이고 많은 골을 넣었다. 그와 비교되는 건 영광이다. 데포의 득점과 타이를 이루어 자랑스럽다. 지난 몇 년간 이 클럽에서 뛴 건 영광이었다. 물론 득점 기록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다. 그저 팀을 돕고 싶을 뿐이다. 이 말이 뭘까요? 팀 성적이 부진하고 우승컵을 못 들지라도 토트넘에 남을 거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터뷰인 겁니다. 거기다 토트넘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이 다음 목표가 159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65경기 만에 143골을 넣었기 때문에 16골을 넣으면 순위가 더 상승합니다. 공은 둥글다라는 말처럼 사람 일 어찌 알아요. 하지만 막연한 토트넘 떠나길 바라는 마음보다 그냥 수년간 팬들에게 행복을 준 손흥민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줘야죠. 그럼 손흥민의 목표는 토트넘 최다골 2위를 목표로 해야겠네요. 케인의 기록이야 다 몰아줬으니까 1위 당연하고 2위가 208골이다 보니까 손흥민이 45골을 넣으면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45골은 사실 충분하죠. 프리시즌 외에 리그뿐만이 아니라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모든 경기를 포함하니까요. 손흥민의 리그 100골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축구 전문 통계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100골 중에 오른발로 55골, 왼발 41골, 헤더로 4골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왼발과 오른발로 모두 40골 이상 득점한 랭킹 2위 선수가 되었습니다. 케인이 오른발로 123골에 왼발로 40골을 기록하면서 1위이고 손흥민이 2위입니다. 100골 이상 기록한 선수 중 주발이 아닌 반대발로는 손흥민이 가장 많이 넣은 선수인 겁니다. 매 경기마다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아시아의 자랑 손흥민. 우선 빨리 남은 7경기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뿐이네요. 후폭풍 거세지겠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